예, 계속해서 이제 분산 투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분산 투자를 흔히 말하는 막말로 진짜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무시하냐? 아니 뭐 많은 얘기를 하죠.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마라. 어, 한 확실하다면 한 종목에 몰빵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인데요. 왜라는 왜 왜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당사자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주식 투자는 심리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무시합니다, 대부분. 예. 분산 투자.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분산 투자 나눠서 하라니까 나눠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몰빵이 있고요. 개인은 보통 몰빵. 하고 여기 백화점. 여기 저 보면은, 몰빵은 이것도 약간, 이것도 약간 세게 말하면 정신병이고, 이것도 약간 세게 말하면 정신병입니다. 백화점도 정신병이고, 몰빵도 정신병이고. 완전 극과 극이죠. 이건 한 종목이고요. 이거는 뭐, 한 50개 종목 이상. 뭐, 어떤 계좌를 까보면은, 이 백화점에 다 있어요. 여기는 몰빵이고. 분산 투자는 이것도 아니고요. 이것도 아니죠. 여기 뭐 어디인가에 있는 건데 이걸 왜 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에 대한 답을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3년 전에 계좌가 백화점에 있었다고. 예. 죄송합니다. 정신병이라고 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어쨌건 좀 세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둘 다 정신병이에요. 근데 왜 분산 투자를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딱 드리는 제가 제 지인들에게 드리는 가장 한마디 말씀은 뭐냐면요. 그냥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있잖아요. 영어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수학도 공부하고요. 사회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잖아요. 예, 이게 분산 투자예요. 예. 태권도도 다니고요. 그죠?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논술도 준비하고 뭐 하잖아요. 수시도 하고 과외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과외를 하고 영어 학원을 다녀요. 이건 분산 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걸로 저는 좀 쉽게 설명을 드려요. 분산 투자는 이, 이 사- 어떤 종목이,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그것이 자식이죠, 이거는. 이거는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어떤 것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라는 것은 뭔가 내가 투자한 것 대비 뭔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한 것인데 그런 행위인데 그 행위를 할 때 뭐가 더 잘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더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영어 학원도 보내고 수학 학원도 보내는 거예요. 얘가 수학을 너무 잘해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영어만 하면 되겠죠. 아니면 수학을 더 잘하게 시키든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무위험 수익률이죠. 네, 그건 무위험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결국에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모르지만 확률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이거예요. 주사위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사위가 두 개가 있어요. 그죠?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은 6이 나올 확률은요. 6분의 1이잖아요. 그죠? 6이 나올 확률 6분의 1입니다. 근데 주사위 두 개를 굴려가지고 6이 나올 확률은요. 몇 분의 몇입니까? 적을까요? 많을까요? 예. 이것도 못지않게 많습니다. 그쵸? 여기 보면은 뭐 1, 5도 있고요. 1, 5도 있고 2, 4, 3, 3,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거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있죠. 6개죠. 그죠? 상당히 많아요. 확률적으로도. 이 6이 나올 확률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분산 투자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뭘 투자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산에 투자하는데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쟤는 수학 천재야 라고 안다면 몰빵해도 되죠. 그죠? 자, 백화점은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뭐 할지 모르는 거예요. 다 시키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돈은 유한한데 그걸 백화점 매매를 합니다. 투자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이쪽으로 하면 투자에 대해서 거리가 멀어지는 거, 이쪽으로 하면 투자에 대해서 거리가 너무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몰빵이 좋지 않냐 잘 알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딜레마가 빠지는데, 이 몰빵이 왜 안 좋냐, 왜 좋냐. 결론은 미래를 몰라요. 미래를 모르고 무위험 수익률 아니에요. 자, 몰빵은 결국에는 무위험 수익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몰빵은 내가 확정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2배를 튕길 수 있다, 3배를 튕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생각은 좋고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뭐 20년 만기 적금 들죠. 왜 들어요? 20년 뒤에 얼마를 줄 수 있는지 명확하니까 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불확실해요. 바로 뱅크런 하죠. 바로 뱅크런. 네, 은행 망한 다음 뱅크런 합니다. 불확실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몰빵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걸 무위험 수익률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몰빵을 한다는 거예요. 확정적인 사람들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미래를 모르고, 그런데 확정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기다리면 된다는, 기다릴 수가 없다니까요. 이 몰빵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무위험 수익률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내가 1년만 기다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의치 않아서 2년 기다려야 돼요. 여의치 않아서 3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릴 수 있습니까? 못 기다려요. 애초에 이걸 갖고 10년 투자한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빵은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매우 극히 드물기 때문에, 여기는 그 마인드가 달라야 된다. 여기 마인드가 필요 없어요. 이 마인드가 달라야 돼요.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기서는 성공할 수 없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분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나왔죠? 내가 영어 학원 보내고 영어 과외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만 해야 되죠. 그죠? 영어 수학 하는 건 괜찮은데요. 뭐 문법, 영어 문법, 뭐 영어 뭐 독해, 뭐 영어 회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죠. 하나씩 해야겠죠. 그럼 영어 몰빵이죠. 분산 투자가 아니죠. 그죠? 영어 몰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들을 묶은 것이 분산 투자입니다. 왜 그걸 해야 되냐라고 그 다음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자, 왜 그래야 되냐 보면은 오늘 같은 상황이 딱 적당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자, 이걸 단적으로 봅시다. A라는 사람은 오늘 자, 반도체가 있고요, 2차 전지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샀어요. B는요, 반도체만 샀어요. C는요, 2차 전지 샀어요. 1, 2, 3 분산했어요. 반도체 1, 2, 3. 자, 세 가지 사례가 우리가 있습니다. 자, 1번 분산 투자 맞나요? 2번 맞나요? 3번 맞나요? B는 몰빵이에요. C도 몰빵입니다. A 약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상관관계가 없진 않죠. 있죠. 근데 지금은 없을 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어떤 뭐라면, 이거 지금 제조업 기술주에 묶여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관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게 100%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만약에 내 계좌의 50%가 넘다 그러면은 이거 몰빵 쪽으로 간다는 거죠. 얘는 완전 몰빵이죠.
반도체 몰빵입니다. 이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반도체인데 뭐 패키징, 그다음에 소재, 그다음에 장비 이렇게 하는 거 몰빵이죠. 반도체 지금은 2차전지 이것도 몰빵이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사태에서 뭐가 문제냐? 얘가 같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 모르겠는데 얘가 어떻게 돼요? 시내 못 데려가잖아요. 그죠? 전혀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관계가 있다가 없다가. 얘도 관계가 있다 없다. 근데 PC를 비교해보면 예, 죄송합니다. PC를 비교해보면은 변동성이 어때요? 반도체는 변동성이 이렇게 갔죠? 2차전지는 어때요? 이렇게 갔죠? 자, 결국에 몇 프로 올랐을까요? 한번 비교해볼까요, 저희가?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잘 나갔던 기준으로 하나마이크론 비교해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이틀 새 얼마가 올라갔어요? 이거 해볼게요. 이렇게. 이틀 새 비교해보면 13%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틀 동안 13% 올라갔어요. 자,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이틀 동안 25% 올라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냥 봤을 때는 얘는 13%가 올라갔고 얘는 25%가 올라갔어요. 그쵸? 이거는 내가 눈을 감고 오늘 밤에 봤을 때 기준이에요. 봤을 때. 이 변동폭을 보면요. 이 오늘 보면은 이 등락이 고가랑 저가의 등락폭이 15%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오늘 등락폭 자체가 없었어요. 그죠? 그냥 올라가다 끝났죠? 그 얘는 반도체는 3% 미만이었어요. 델타가 3%입니다. 얘는 델타가 15%예요. 자, 이걸 봤을 때 얘를 까봐요. 그러면 얘는 10%죠? 변동성 까보면 얘 변동성 까보면 몇 프로입니까? 12%죠? 변동성을 빼면은 근 차이가 두 개가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이어졌을 때 반도체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예시입니다. 이 변동성이 작은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산 투자의 그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변동성을 줄이는 겁니다. 야, 변동성을 왜 줄여? 자,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투자에 있어서 그걸 봤을 때 변동성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변동성이 나에게 도움이 되나요? 자, 일반 직장인들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변동성이 도움이 되나요? 변동성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변동성은 오히려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어떤 종목은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만납니다. 이게 1년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지만 어느 지점 만나요. 근데 내가 1번인 변동성이 없는 걸 택할 것이냐 2번인 변동성이 많은 걸 택할 것이냐 하면은 당연히 1번을 택합니다. 그쵸? 네, 변동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은 어때요? 내가 부러워하는 시점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종목보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좋아합니다. 요거는 기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보는 그래프는 이렇게 과대평가돼서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변동성은 일반적인 투자자에게는 쥐약 같은 존재고요.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자금이 늘어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변동성이 점점 더 나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부담감으로 작용을 해요.
그쵸? 작용을 하고, 결국에는 이 변동성을 나중에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 자금이 많은 사람들은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오늘과 같은, 어제와 같은 그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변동성을 처음에 좋아요. 계속 즐겨요. 그러다가 실제로 그 변동성 때문에 돈을 잃는데요. 돈을 많고 자금 운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변동성을 피하고 있다가 제대로 된 변동성이 생기면 그때 돈을 버는 것이 보통 주식 고수들의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 반드시 분산 투자 개무시하지 마시고, 본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어떤 종목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은 종목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제대로 된 종목을 어느 정도 찾을 그 눈이 있으면은 나중에는 그 종목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느냐, 내가 자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분산 투자를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느냐,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